문재인 전 대표가요, 북한의 결재, 즉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의 결재 받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비춰진 부분에 대한 것도 해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 건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이 거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폭탄이 되어버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인권 결의안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14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관련해서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합의는 북한과의 평화 또는 정전 협상 시 남한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북한 협상팀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이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정전, 휴전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대처하기 위한 3자, 4자 협정과 관련해서 3자 간의 평화협정을 맺자, 4자 간의 평화협정을 맺자가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좀 있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몇 차례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런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 유엔사의 지위, 한미연합사의 지위가 이상해지면서 미군 철수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전에 전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자,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나는 직통전화로 평양 현지팀과의 교신을 관리하고 있던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두 가지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자, 송 전 장관은 아마 당시에 정상회담에 안 따라간 모양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남아서 이 북한 평양 현지팀, 즉 평양에 가 있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간 수행팀과 이렇게 청와대 간에 교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실장한테 두 가지를 갖다 부탁했다는 거죠. 종전선언 앞에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강조하는 표현을 먼저 놓고, 또 다른 하나는 3자 또는 4자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이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이렇게 합의문을 적을 때 그 앞에 종전선언을 하자 해야 평화협정이 체결될 거 아닙니까? 지금 휴전, 정전 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한다 하기에 앞서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즉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1년 전에 핵실험을 했는데 이걸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보여줘야 그 종전선언을 한다라고 한 말을 넣자라는 겁니다. 지극히 이분 상식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죠. 또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3자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4자 중 한국은 배제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휴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하고 끝까지 가서 싸워서 통일을 해야지 뭔 휴전을 하냐, 여기서 고생 죽도록 했는데 이 이야기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공군, 미국의 클라크 사령관, 중공군의 팽덕회 사령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이 3자 간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3자라고 하면 휴전협정을 했던 그 서희만 종전협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거고요. 한국은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했으니까 한국은 거기 빠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은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종전을 했다라는 근거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맺어질 평화협정, 종전 다음에는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한국은 배제되는 거죠. 즉 한국을 빼버린 북한, 중국과 미국 간의 대화로 가버리는 건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기 매우 십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 전 장관은 한국 배제 소지가
다분한 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지 말자라는 거고,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즉 사자 중 한국이 빠질 부분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송 전 장관의 요구를 외면한 채 북한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합의 앞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넣자고 한 송 장관의 주장은 매우 옳았다. 그리고 또 종전협정의 대상자를 3자 또는 사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직접 관련 당사자라고 바꾸자라는 말은 결국은 한국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3자 우리는 사자 주장하면서 3자 또는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배제될 소지가 3자라면 우리가 배제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3자 또는 사자라고 서로 중재를 해서 쓰더라도 우리가 배제될 소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관련 당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사자만은 못하지만 그 당시 전부 북한의 기우는 입장에서 송 전 장관의 요구는 다분히 옳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송 전 장관의 요구를 외면한 채 북한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김정일의 지시로 14선언문에 3자 혹은 사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다. 3자의 주체가 한국, 북한, 미국으로 명확히 됐다. 그렇다면 왜 3자 혹은 사자랍니까? 그냥 3자만 해버리면 되죠. 중국이 안 들어오는 게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자라고 하고 북한이 사자라고 했습니까? 장난칩니까? 자, 이런 어떤 지금 북한과의 최종 합의문에 앞서서 서울에 남아있던 송 전 장관이 당시 북한과의 한라인 연락책을 담당하던 문재인 전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이런 걸 넣어야 합의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옳았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이 부분을 뭉개버렸다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오늘 지난 금요일 논평에서 김정일의 지시라서 수정 없이 14 공동선언에 그대로 3자 또는 사자라는 문구가 남았다고 하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부분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것은 결재 사건, 북한 결재 사건에 이은 김정일 지시 수용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정권만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건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참 송 전 장관이요 굉장히 메모에 꼼꼼하고 더 나아가서 치밀한 사람이고 자료에 근거해서 했고 10번을 검토를 했다라고 회고록을 완성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래 꼼꼼한 사람한테 이 친문 진영이 잘못 걸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오늘 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에 보면요. 국정원이 이 대북 통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고요.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과 대북 간의 한라인을 통해 우리가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 남북 관계에 변화는 없을 거다. 너들 생각은 뭐냐 이래 물었고 북한은 찬성하면 북남 관계에 위태로운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협박성으로 답신을 했는데요. 이 대북 통신문이 우리가 물은 거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쪽지하고가 국정원이 기밀로 보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노 진영은 이미 16일날 기권을 결정해서 기권을 통보했다라는 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기권했으면 기권하지 뭐 기권을 또 통보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권을 통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결재를 북한에 묻는 걸 했다. 지금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권을 결정을 해서 북한한테 통보했다라는 이런 김만복 전 원장의 주장과 기권 결정이 아예 없이 자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너네들하고는 잘 할 거다 이렇게 했던 부분에 지금 상반되는 말 속에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통지문 자체가 국가기밀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은 국가기밀 누설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NLL 문건처럼요. 국가정보 유출 파동으로 또 야권은 몰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요.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정책 수석으로 지금 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번 모두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답니다. 15, 16, 18 3번의 회의에 다 참석한 모양인데요. 윤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본인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3번 다. 즉 유엔 결의안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일 이미 기권을 결정해가 북한에 통보했다라는 친노 진영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기권이 다수였다라는데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송민순 유엔 인권 결의안 찬성, 윤병세 찬성, 그리고 문재인 대표 처음에는 찬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찬성, 김장수는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냥 중간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대한 기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굽니까? 이재정 통일부 반대, 그리고 백종천 반대, 김만복 반대면 3대 1대 3이라서 어느 쪽이 한쪽으로 우세한 결론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16일 날, 그러니까 2007년 11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기권으로 결정이 됐다. 청와대 회의에서. 3대 1대 3이 어떻게 기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장수 주중대사도요. 이 정권에 들어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했고 주중대사까지 하고 있고 계속 잘 나가는데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 썼는데 김장수 주중대사 자기 입장을 밝혀야지요. 그때 그런 식으로 처신해놓고 보수 정권에 와서 그렇게 안보와 관련되는 중요한 배설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입장 밝혀야죠. 자, 16일날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4대3은 돼야 되는데 죽어도 4대3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입장을 밝혔다는 사람들 말을 보면요.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당시 송 장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리고 김경수 지금 당시 노무현 이 전 대통령의 비서였고 지금도 친노 핵심인 의원은 문재인 실장이 초기에는 찬성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찬성을 해놓고 당시에 자기가 찬성했는 입장인지를 기억을 못하더라. 그러면 찬성이 4명 아닙니까? 윤병세, 김장수, 송민순, 문재인 4대3으로 기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찬성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석자 중 4명이 찬성이고 기권이 3명이면 기권 의견이 다수였다는 친노 진영의 주장은 뒤집어지잖아요. 김장수가 아무 말도 안 했다면 3대 1대 3이고 김장수가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4대 3 아닙니까? 자, 자료는 국정원에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럼 이 자료가 까지게 되면 문재인 대표는 치명상을 입는데 국정원 자료를 까는 부분에서 까보자 하면 국가기밀을 까서는 안 된다고 김만복 이하 친노 친문 진영은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갈 건데 새누리당 말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차원에서 최순실 실드 치지 말고요. 정말로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이 국가 앞으로 통치에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면 이쪽으로 모든 전력을 모아서 단기간에 끝을 봐야지. 이것도 오래 끌고 가면 안 될 건데요. 근데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문재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최순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끝을 내려면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끝을 내는 것보다 최순실이 막아주는 쪽에 더 치중하는 거 아닙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확실히 끝을 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처신을 했는지 뒤에 새로 나온 북한의 결재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북한의 유리한 부분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송민순 장관의 어떤 건의를 무시했다라는 부분까지도 해명을 하길 바랍니다.